네, 안녕하세요. 와니워니 아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늘 시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식은 항상 지수 확인하고 산업 체크하고 그 다음에 기업을 하고 여기서 다 투자를 해야겠다 오케이가 나오면 그때부터 차트를 봐가지고 시점을 잡는 그걸로 투자를 한다라는 생각을 계속적으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지수 이 영상을 찍을 때는 항상 앞에다 이거를 좀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도 지수가 무너지면은 올라갈 게 못 올라가요. 그 대표적인 얘가 BH인데 얘가 아마 지수만 좋았으면 정배열 만들면서 날아가는 그런 차트였을 텐데 이게 그 시점에서 지금 지수 자체가 무너져가지고 이렇게 깨지고 있는 애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지수 먼저 보고 산업 보고 기업 보고 차트 보는 그 연습을 계속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28일 시황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월말이 되면 될수록 변동성이 좀 커져요. 왜냐면 월봉을 만들어 나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원래 마지막 주는 좀 변동성이 좀 있습니다. 자, 이제 코스피, 코스닥 좀 등락을 좀 볼 건데요. 일단은 뭐 아시다시피 오늘 좀 상승 종목 수가 적습니다. 하락 종목 수가 많고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좀 강하게 조정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뭐 이게 당연한 게 이제 미국 증시가 굉장히 좀 세게 무너졌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연준에 대한 그런 발언들이 좀 영향을 줬는데요. 조금 있다가 영상 올라갈 건데 그 오늘 방송에서 한 얘기예요. FOMC가 일단은 이제 기준금리 동결을 했죠. 동결을 하고 이제 채권 매입하는 것도 1200억 달러 그냥 유지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이제 앞으로의 부양의 물음표가 좀 생기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실업자 지수나 이런 것들이 실업자 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경제 성장에 대한 원천적인 좀 물음표를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경제가 원자재나 이런 흐름들을 본다라면 충분히 상승하는 걸로 보이는데 이게 경제가 되게 어려울 것 같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 시장에서 물음표가 생기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 주식이라는 거는 기업에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기업은 경제가 좋아야지 성장을 하고 실적을 내죠. 그러면은 그 기업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지수 자체가 커지고 시장이 커지는 이 흐름으로 가는 건데 기업 자체가 생존하기 좀 어렵다는 환경을 얘기를 해버리면 당연히 그 뒷단에도 쪼그라들어야 정상이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시장에 투자를 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 심리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줬고요. 만약에 이제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그 부분에서 실적이 뭐 굉장히 잘 나왔다라고 해서 그게 뒷받침돼 준다라면은 그게 긍정적인 흐름들로 갈 텐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들을 좀 뒷받침하거나 상쇄를 해줄 만한 그런 실적이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증시가 무너지게 됐고 그 부분에 대한 영향으로 국내 증시도 좀 영향이 있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외국인이 많이 팔았죠. 왜? 이 해외 시장이 좀 좋지 않으면 외국인의 수급이 좋지가 않아요. 가뜩이나 최근에 이제 기관이 많이 매도를 때리고 있죠. 뭐 이제 간접 투자에서 뭐 직접 투자로 바뀌는 그런 거라든지 뭐 다양한 요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이 지금 잘 받아주고 있기는 해요. 고객 예탁금 보시면 아직도 어마어마한 돈이 쌓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가다가 눌리면 그래 고마워 나 이제 담을게 라는 식으로 지금 담아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수가 버텨주는 건데 만약에 이렇게 떨어지는 게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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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개인들도 손이 안 나갈 정도로 만약에 좀 눌렸어요. 지수 좀 조정이 좀 강하게 와서 그런 상황에 와서 개인들까지 던지는 상황이 발생이 된다면 지수가 굉장히 크게 떨어질 수가 있어요. 왜? 사는 사람 입장에선 더 싸게 사면 되기 때문에 그냥 돈을 더 안 쓰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투자 심리로 바뀌어버리면 굉장히 좀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안 나오게끔 좀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고 만약에 지수가 우리가 오늘 지수도 차트도 보겠지만 일정 부분이 조금 무너지게 됐을 때는 조금 주력 섹터에서 약간은 소외된 섹터로 잠시 넘어갔다가 왜 거기는 거래량이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지수가 하락이 돼도 그렇게까지 크게 하락을 하지 않고 오히려 상승을 합니다. 제가 이런 주력 종목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제가 맨날 오스템 임플란트, 뭐 호텔신라, CJ, CGV 이런 것들 담아놓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오스템 임플란트가 날라갔어요. 그러니까 휴젤이나 오스템 임플란트나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결국에는 시장 점유율 1위잖아. 1위 기업들은 그 나름대로의 한 방이 있다라는 거. 세아베스틸도
우리가 이 실시간 스트리밍에서 상담 받자마자 바로 한 게 특수강 걔도 국내 거의 1위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 중에서도 밑에 내려와 있는 애들, 빅히트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아랫라인에 있는데 보호예수 물량이 풀렸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랐다. 이거는 좀 의미가 있다. 요거는 지금 바닥권에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얘기 많이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종목군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요. 오늘 같은 장에서도 뭐 이제 빅히트라든지 뭐 네이버 협업이란 이런 이슈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상승이 나왔다는 거. 오스트 임플란트 28% 상한가가 다 막판에 풀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게 소외되고 있고 잘 알려지지 않는 쪽이 오히려 더 세게 움직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력 섹터, 물론 우리가 계속 반도체랑 친환경이랑 인프라를 계속 들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요거는 이 주력 섹터들은 안 변할 거예요. 왜 변할 수가 없어요. 빅사이클이 오고 있고 정책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런 부분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 오늘은 뭐 예측된 하락이었기 때문에 사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장 초반보다는 오히려 좀 올라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개인이 어마어마하게 매수를 해주려고 하고 있다 라고 일단은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좀 보면요, 이제 삼전이나 하이닉스 일단 좀 무너졌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인가 친환경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네이버 플랫폼 관련된 종목은 제가 계속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종목군들, 셀트리온 나쁘지 않고요. 저희 그거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좀 지배구조나 이런 종목군들 좀 했고, 금호석유는 실적 플러스 지금 이제 그 싸움이 있잖아요. 지배구조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그 명칭이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딱 보시면 아실 거예요. 어쨌든 경영권 분쟁이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서 이제 경영권 분쟁이 나면은 일반적으로 주가는 날아갑니다. 뭐 대한항공이랑 한진칼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시면은 굉장히 빨리 될 거고 이해가 되실 거고, 빅히트 계속적으로 강조 드렸고, 건설주들 인프라 관련된 종목이죠. 그다음에 넷마블도 저희 쪽 그 분석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 쪽 여기 친환경 CS윈드랑 LG화학 이런 종목군들이거든요. 그래서 좀 가는 종목군들만 조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오늘 이제 뭐 지주사들 조금 잘 움직였던 애들 뭐 CJ라든지 SK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좀 눌렸고요. 지금 종목명이 안 보이셔서 제가 일일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만도라든지, 그 다음에 좀 이슈가 됐었던 그런 종목군들이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시젠이에요. 시젠이 오늘 좀 반등이 나왔고요. 셀리버리랑 KMW거든요. KMW인데 5G 관련된 종목군들이 대거 이렇게 눌리다가 조금은 반등이 나왔어요. 아마 그 5G 이제 미국 주파수 경매가 끝났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아무래도 수주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뭐 한두 달 이내로 나올 건데, 그렇게 나오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5G에 좀 동력이 돌 거예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좀 담아 나가시는 방향으로 접근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엄청 날라갔고, 상하프로테크 뭐 2차전지 이런 종목군들 좀 움직였고, 파트론 이런 것들 뭐 KMW, 그러니까 뭐 좀 많이 말씀을 드렸었던 그런 부분들이 좀 상승을 해줬습니다. 근데 오늘 워낙 상승 종이 좀 적었기 때문에 뭐 좀 최근에 잘 움직이던 바이넥스 조금 눌렸고요. 그다음에 뭐 박셀바이오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눌렸고, 그다음에 BH, 아까 BH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BH 차트를 보시면 이 정말 요 보세요. 딱 이틀 전에 딱 요게 딱 완전 맥점이었는데, 보시면은 딱 하루 전만 보시더라도 얘 지금 찾아보시면은 뭐 최대 실적에다가 그 전방 산업에다가 5G에다가 뭐 굉장히 좀 좋은 얘기들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막 보시면은 정배열 만들어지면서 슈팅이 나올 수 있었던 그런 건데, 이틀 연달아 지수가 이제 박살이 나면서 단기 평선이 굉장히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럼 요런 건 이 박스권으로 매집이 좀 들어가서 다시 요 갭 메우는 흐름들 나타나. 왜냐면 일단 60일 120일 골든 크로스가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이건 단기적으로만 주가 회복하면은 금방 다시 정배열 나오는 차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눌리거나 좀 이 맥점이 왔을 때 요런 라인에서 좀 담아주시면은 요런 건 좀 재미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박스권에서 한참 오랫동안 기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하단은 정말 탄탄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올해 실적이나 이런 것도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매수는 요런 느낌으로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조금 이른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요게 박스권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러면은 항상 제가 매수는 박스권 하단 부분에서 지지 나오는 거 보고 들어가는 건데, 사실 삼성 같은 경우는 나쁘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뭐 아시겠지만 시스템 반도체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좀 좋은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그런 빅사이클, 또 회전하는 그런 움직임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삼성전자 이렇게 올라갈 때 우리 맨날 삼성전자는 뭐 떨어지지가 않아, 사고 싶은데 맥점이 안 나와, 이런 것 때문에 못 잡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느낌에서 좀 한번 잡아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셀트리온 뭐 오늘 어차피 또 영상 찍겠지만 우리가 이때도 제가 요거 말씀드리면서 여기 라인까지 내려왔다, 담아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요거 담았고 지금 계속 수익이 나고 있어요. 단기적으로. 물론 여기에서 지금 이제 까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아니면 요거 일단 1차적으로 여기 윗라인까지 봐도 상관없고, 더 장기적으로 충분히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인데, 난 불안해 라고 하시면 이렇게 좀 눌림목에서 매수를 하고 조금 올라갔을 때 정리를 해도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수익이잖아요. 익절로 하는 거는 언제든지 옳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뭐 매경에서 뭐 방송한 것처럼 기아차 이런 것도 나쁘지는 않은데, 일단 요거는 이제 갭을 지지를 해주는지를 봐야 돼요. 요 돌파 갭을 만들어 놓은 게 훼손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일 정도 11선 테스트를 할 건데, 지지가 여기 안 나오고 아예 아세에 올라가 버리면은 조금 보셔도 계속적으로 보시는 게 나쁘지가 않을 것 같고, 만약 여기 지지 나오고 다시 올라가는 것도 나쁘지가 않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횡보 라인 만들면서 결국에는 좀 물량 소화하고 거래량이 다시 터지면서 상승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아차도 뭐 애플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신차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 수요량 회복에 대한 것들,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긍정적인 얘기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 돌파 갭을 메우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단기적인 이런 매수세가 살짝은 좀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정이 나오는 거 봐야 되고, 요 캔들 절반 이상 좀 지지가 나오는지 이런 것들 좀 확인하시고, 눌림목 매수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SF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급등주 패턴인데 이격이 너무 많이 벌려져 있다라는 거. 그럼 내일 요거 한번 테스트를 할 건데, 이렇게 눌렸다가 이제 다시 거래량 이거 터지면서, 거래량 이거보다 터지면서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보는 거고, 만약 여기서 이탈이 되면은 이제 여기 이 캔들 좀 지켜주는지 보고, 아니면 익절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리고 이런 것도 SF 반도체도 말씀드렸고, 어제 이제 스트리밍에서 했었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도 좀 그런 것들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급등주도 나쁘지는 않지만, 지금 SF 반도체는 원래 이제 테슬라 협업으로 원래 점진적으로 가도 크게 갈 수 있었는데 너무 급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럼 급등주로 바뀌면은 제가 항상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잠깐 바꿨다가 다시 이게 어느 정도 눌리거나 하면 다시 제자리 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좀 대응을 해보시면 좋고요. 지금 이 고점 대비 좀 눌리는 애들 많아요. 예를 들면 포스코 이런 애들 보면은 그 조금 올라갔다가 다시 이 아래 밑에 박스권까지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한번 잡아보실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기회가 오거든요. 기회가 올 때 이런 것들을 한번 노려보는 것도 나쁘지가 않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항상 박스권 하단에서 잡는 연습을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이제 지수를 좀 살펴보면, 지금 우리가 일단 3000포인트까지 보기는 볼 건데, 일단 요거 이제 이탈되면은 한번 여기 밑라인까지는 눌린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대응을 하는 게 좋아요. 그렇게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응하는 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는 반도체랑 친환경이랑 인프라 투자가 시장의 주요 섹터라고 했잖아요. 근데 요 섹터들이 사실 쉽게 죽거나 하긴 어려운 지금 섹터예요. 뭐 반도체 엄청나게 큰 호황 기대되고 있고, 친환경 뭐 너도나도 해상풍력부터 시작해서 난리가 났죠. 인프라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설 같은 경우 국내도 뭐 주택 공급이나 이런 쪽 나쁘지가 않을 뿐더러, 그 다음에 이제 해외에서도 인프라 투자들 진행되면 결국에 뭐 5G다 뭐다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돈이 움직일 거야. 정책적인 부분으로 돈이 움직일 거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이 움직일 건데, 그런 종목군들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굉장히 많이 분포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에 대한 그런 산업이 좋게 움직인다라는 거는 그만큼 지수가 강하게 견조하게 버텨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일단 그거 베이스로 가되 이번에 여기 만약 라인을 깨면은 한 번 정도는 이제 수급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최근에 많이 외국인과 기관을 많이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단기적인 조정이 나올 수가 있겠다. 그러면은 요 라인으로 만약 빠지게 되면 이때는 뭐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제 눌림목 매수를 들어가고 다시 한번 매집을 해서 그 라인이 이 산업들이 성장을 하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이제 그게 실적으로 나오고 하면서 끌어가는 그 부분들, 증시가 어쨌든 이 섹터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눌림목에서 다시 잡아서 기다리는 그런 라인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안 빠질 수도 있어요. 안 빠질 수도 있는데 만약에 빠진다라면은 대응할 수 있게끔 우리가 미리 좀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더 심하죠. 이거 지금 갭으로 개파락으로 나왔기 때문에 다음 거래를 얘도 제가 일단은 코스닥 같은 게 957포인트를 기준으로 하자고 했고 코스피 같은 경우 3000으로 조금 더 하방 열어놓고 좀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라인들 좀 이탈되면은 항상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요거 이탈되는지 보시고 물론 지금 여기서 한번 반등이 나왔었고 여기에서 반등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쪽에서 지지가 나왔었던 라인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여기 박스권까지는 좀 보시긴 보셔야 돼요. 근데 일단 여기 라인이 무너지면은 아마 이쪽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여기에서 만약에 바로 대응을 못 해버리면은 아까 여기 920 정도였거든요. 여기에서 대응을 못 해버리면 결국엔 요런 라인까지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수가 지금보다 많이 빠지기 때문에 그럼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쉽지가 않겠죠. 지수가 빠진다라는 거는 전체적인 하락이 나온다라는 거고 그 부분에서 긍정적인 이슈가 가지고 있었던 종목군들도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페널티 아닌 페널티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하셔가지고 투자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월봉을 만드는 기간이에요. 월봉을 만드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제 뭐 거래일로 치면은 지금 이제 다음 거래일 정도 다음 거래일 정도죠. 제가 한번 달력을 보겠습니다. 그쵸. 다음 거래일이면은 1월이 끝나요. 내일이면 1월이 끝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좀 이제 월봉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뭐 종목군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코스피 같은 경우 볼벤 상단을 아예 뚫고 나가 있는 상황이고, 그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또 볼벤 상단에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위치들만 잘 견조하게 지켜줘도 사실 상승 흐름이 좀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캔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이제 정리하는 과정이고 원래 월말 마지막 금요일에는 좀 변동폭이 목금에 좀 변동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참고하셔가지고 만약에 지수가 떨어진다면 내가 어떻게 접근 대응할 것인가 그리고 내가 주력 섹터에 만약에 비중이 높다라고 하면은 지금 눌리고 있기 때문에 이걸 잠깐 정리했다가 다시 좀 모아가는 그런 생각을 할 것인가 이러한 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투자 전략을 좀 세우실 필요가 있고요. 항상 박스권 대응을 해야 됩니다. 이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으면 이렇게 어떻게 할지 그리고 위 상단으로 올라가면 상단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하단으로 내려오면은 지수가 어느 정도까지 빠질 것이고 거기서 나는 어떻게 대응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시고 조금 접근해 보실 필요성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미국장에 대한 영향을 받아서 국내 증시도 좀 영향을 받았는데 뭐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좀 단기적일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주력 산업들이 성장하는 것만 방해가 없다라면은 충분히 시장은 개인들도 돈이 엄청 많기 때문에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좀 지수가 하락을 하고 있고 최근에 외국인 기관이 많이 던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 좀 잘 조심을 해야 되고 외국인과 기관의 비중이 높은 종목군들은 아무래도 좀 최근에 매도세가 많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단기적인 조정이 나올 수가 있겠죠. 왜 수급이 빠지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을 좀 조심을 해보자. 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황 좀 정리를 해보겠고요. 항상 시황이 가장 베이스로 좀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군들이 움직였고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군들이 어떤 이유로 움직였는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파악을 해보시면은 투자하시는 데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황 방송 마무리 좀 지어보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